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또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려봅니다. 또 미학자의 시대일기의 그 코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6월 3일 날 선거였죠. 어떻게 보면 선거인데 제가 뭐 웬만하면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조금 몇 마디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거 결과를 떠나서 그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 곳이 사실은 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엄정하게 아마 진행이 돼야 할 거고 진행을 시킬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성격상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긍정적인 건지 뭐 부정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 겁 없잖아요. 그 지배층이나 어떤 위정자들에 대해서 뭐 그것이 진보적인 입장이건 보수적인 입장이건 간에 굉장히 겁이 없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용감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은 저는 뭐 이렇게 잠시까지는 못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본인들의 민주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용감하고 또 부지런한 시민분들의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마음에 그런 응원을 보내드린다 뿐이고 어쨌든 응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국선언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뭐 성균관대, 한양대 또 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학생들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젊은 저도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도 뭐 젊은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저보다 더 어린 분들이 이렇게 대학생 분들이 일어나는 거를 보고 그래도 의식이 있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굉장히 지금 젊은 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허하고 또 불안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 삶도 그렇고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지금 뭐에 홀린 듯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든지 미래의 그 투자금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주식 시장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투자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강박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잠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때문에 오히려 적금 붓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부어서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 부담을 껴안고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재산 축적이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라는 느낌을 젊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당연한 거고 이거는 현 정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현 정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간의 우리나라가에서 축적되어 온 모든 결과가 지금 터져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의 요번 이런 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굉장한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태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자신의 뜻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점도 뭐 현 정부를 비판하건 비판하지 않건 뭐 오른쪽이 됐건 왼쪽이 됐건 간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을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런 발언 자체가 올고듬의 어떤 시민 정치, 시민의 담론으로 가서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 사회적 정의의 문제의 담론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이제 또 너무 뭐 진지하게 여기까지만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요. 진지하게 뭐 몇 가지 말만 이렇게 또 뭐 이 얘기 저 얘기 전 막 떠드는 인간이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해도 되나? 뉴욕 닉스 NBA 갑자기 그냥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시 시민들이 모였어요. 뉴욕 시민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시민들이 왜 모였냐면은 굉장히 뜬금없이 확 건너뛰죠. 근데 시민들이 모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뉴욕 시민들이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뉴욕 닉스라는 농구 팀이 NBA 파이널에 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에 마지막에 파이널에 올랐고 NBA 파이널에서 그때 또 졌어요. 샌안토니오 스퍼스라고 하는 지금 또 공교롭게도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마주치고 있는데 27년 만에 파이널에 올랐고 그래서 지금 두 번의 승을 원정 경기에서 따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만 뉴욕이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NBA 챔피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뉴욕이 되게 위험스러울 정도의 광기가 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욕 경찰이 얌전하게 안 하면 수갑을 채우겠다 경고를 하는데도 기꺼이 그거를 난장판을 치우고 기꺼이 수갑을 메고 가면 막 박수를 치고 또 뒤에서 또 하고 수갑 치고 가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경찰 앞에서 유로 스텝 잡고 그러는 느낌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뉴욕 분들의 그 한이 보이더라고요. 뉴욕 분들 한이 보이고 제가 뭐 선수 이름은 뭐 거론은 안 할게요. 뭐 이거 뭐 NBA 채널도 아니고 다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전혀 다른 문제지만은 시민들이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축제의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도야나 정치적인 어떤 올바름의 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위정자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뉴욕 시장이 됐건 뭐 뉴욕의 경찰청장이 됐건 또 아니면은 뭐 지금 현 정부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됐건 간에 시민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위정자들이나 정치인들에게는 두려운 사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여야 돼요. 그런데 뉴욕의 시민들이 모인 거는 아마 뉴욕 시장들이나 뉴욕 경찰들도 웬만큼 즐거울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도 뉴욕 시민이고 지금 이거는 본인들이 잘못을 한 거를 때려 엎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뉴욕 닉스라고 하는 팀이 이겨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슬리는 지점이 있어요. 다스리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모이면은 을들이 모이면은 사실은 갑은 좀 겁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거를 뭐 딱히 부정선거까지는 말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충분히 부정선거의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모였다라는 것 자체, 요번에 한국 시민들이 모인 거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저도 뭐 이 집에서 방구석에서 나가지도 않고 저 잠실에 나가지도 않고 이런 거 떠드는 건 좀 그런 얘기지만 근데 저는 잘 안 나가서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해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원래 많은 숫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많은 숫자가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을들이 연대를 잘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갑에게 이거를 들이대야 되고 갑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을들은 잘 뭉치지를 못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뉴욕 닉스가 이기든 뭐 월드컵에서 뭐 이게 되건 뭐 이게 돼야지 이 을들이 뭉쳐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아니면은 정말 이런 식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손상이 되는 이런 사태가 돼야지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모여서 좋아서 모이는 건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모이면 상당히 겁은 먹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사과를 하는 게 이게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정말 중언부언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게 잡담이니까 이걸 뭐라고 적어야 되나? 제목을 그냥 잡담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튼 그렇다. 지금 뉴욕 시민들도 모였고 한국 시민들도 모였다. 근데 뉴욕 시민들은 좋게 모인 거고 한국 시민들은 분노에 차서 모인 건데, 역시 한국 시민들은 이것도 역시 더 뉴욕 시민들보다 더 좋게 모인 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철학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본에 또 방문을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드문드문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일본을 굉장히 뭐 좋아하죠. 좋아하고 근데 뭐 좋아하기도 하고 뭐 전 중국도 좋아하고 일본도 좋아해요. 뭐 미국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일본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장일단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자민당이 뭐 너무나 유명하지만은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는 너무 고요하고 저교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일본 정치인들이, 물론 뭐 나쁜 정치인들이나 극우 세력으로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들은 쳐내야 되고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좋게 평가는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하게, 참 이런 말은 그런데 작년 이제 계엄 사태 때부터 지금 이 상황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틱한 사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 윤 대통령부터 지금 이 대통령까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이게 뭐가 끝나지 않은 뭔가 찝찝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찝찝한 게 계속 남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일본이 자민당이 계속해서 저렇게 정권을 잡고 있는 게 다른 외국인의 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상하고 기이하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또 그렇게 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일본 시민들이나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뭐 자민당이 한다라고 해서 막 피를 토하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저쪽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물론 뭐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은 저도 이렇게 자기 검열로 자꾸 이제 말이 이제 스톱을 시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6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뭔가 계엄 12월 3일에 벌어진 계엄 사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찝찝함이 있다. 그게 지금 또 터져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터질 건 터져야 돼요. 터질 건 터져야 되고 고름을 째려면 째야지 오히려 더 그게 더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분출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교토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히로시마 얘기, 큐슈 얘기도 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정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정치 유튜버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또 이야기를 안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선거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시민분들이 모이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제가 자민당일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뭐 제가 뭐 친일적인 입장도 아니고 뭐 일본에서 뭐 볼일 본다라고 해서 뭐 일본을 좋아하는 거는 숨기지는 않을게요. 그렇다고 친일로 모지는 마시고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계엄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요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사이클로 잘못된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